실패할 것이다. 우리도 못했다. 2019년 3월 15일, 벨기에 티앙주 원전 현장이었다. 유럽 전문가 17명이 한국팀의 첫 절단 작업을 지켜봤다. 40년간 유럽 5개국이 12조 유로를 쏟아붓고도 실패한 기술이었다. 독일은 34년째 미완성, 영국은 완료 시점이 2120년이었다. 한국팀은 음압 절단 시스템과 다이아몬드 와이어를 투입했다. 12시간 후, 두께 80cm 콘크리트가 깔끔하게 분리됐다. 방사능 먼지 확산율 0.3%, 유럽 기준치의 100분의 1이었다. 참관했던 전문가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것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3년간의 기록이다. 그리고 가장 비싼 선택이 가장 싼 미래가 된 이야기다. 오늘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항상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유럽이 40년 매달린 원전 해체, 한국은 현장에서 3년에 끝냈다를 시작하겠습니다. 1980년, 유럽은 원자력 발전소 해체를 시작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5개국이 동시에 나섰다. 목표는 단순했다. 10년 안에 완전 해체였다. 하지만 40년이 지난 2020년,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다. 독일의 그라이프스발트 원전은 1990년 착수했다. 예상 비용은 30억 유로, 기간은 15년이었다. 2020년까지 투입된 비용은 67억 유로를 넘었다. 그럼에도 핵심 구조물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프랑스 브레누이 원전도 마찬가지였다. 1998년 시작해 2025년 완료 예정이었다. 하지만 2020년 기준 완료율은 42%에 불과했다. 추가 비용만 48억 유로가 더 필요했다. 영국 셀라필드 원전은 가장 심각했다. 1981년부터 해체를 시작했지만 진척이 없었다. 방사능 오염 제거만 20년이 걸렸다. 최종 완료 시점은 2120년으로 예측됐다. 유럽 5개국이 투입한 총 비용은 12조 유로였다. 그러나 완전히 해체된 원전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2019년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장 완성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이었다. 가장 큰 문제는 방사능 오염 구조물 처리였다. 콘크리트와 강철이 방사능에 노출돼 있었다. 절단하면 방사능 먼지가 대기로 확산됐다.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절단 기술이 없었다. 두 번째 문제는 폐기물 운반이었다. 오염된 구조물을 현장에서 이동시킬 방법이 없었다. 특수 용기가 필요했지만 제작 비용이 너무 컸다. 유럽 전문가들은 공통된 결론을 내렸다. 원전 해체는 현장이 아닌 격리시설에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격리시설 건설은 또 다른 문제였다. 부지 확보, 주민 반대, 환경 영향 평가가 걸림돌이었다. 결국 대부분의 원전은 방치 상태로 남았다. 2018년 한국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유럽은 한국의 기술력을 신뢰하지 않았다. 40년간 우리도 못한 일을 어떻게 하겠나. 한국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컸다. 유럽도 실패한 일에 왜 뛰어드나. 하지만 한국은 다른 방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2018년 3월, 한국수력원자력이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대상은 벨기에 티앙주 원전 1호기였다. 유럽 전문가들은 한국의 계획서를 검토했다. 현장 해체 방식이 아니라 모듈 분리 방식이다. 한국은 구조물을 통째로 절단에 이동시켜야 했다. 절단된 모듈은 특수 용기에 담아 격리시설로 옮긴다. 유럽은 이 방식을 40년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한국의 초기 계획은 이랬다. 총 비용 18억 유로, 기간 8년이었다. 유럽 평균 대비 비용은 60% 수준이었다. 하지만 한국 내부에서도 반대가 심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성 검토를 요구했다. 방사능 먼지 확산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한국수력원자력은 3개월간 시뮬레이션을 돌렸다. 컴퓨터 모델링으로 절단 과정을 100번 반복했다. 결과는 명확했다. 기존 유럽 방식은 먼지 확산율이 37%였다. 한국이 개발한 음압 절단 시스템은 0.8%였다. 음압 시스템은 절단 지점을 진공 상태로 만든다. 방사능 먼지가 외부로 나가지 못하게 차단한다.
두 번째 문제는 절단 속도였다. 유럽은 두께 1m 콘크리트를 자르는데 72시간 걸렸다. 한국은 다이아몬드 와이어, 절단 방식을 적용했다. 동일 구간을 18시간 만에 절단할 수 있었다. 세 번째는 운반 용기였다. 유럽은 용기 하나 제작에 8개월이 걸렸다. 한국은 모듈화된 조립 방식으로 6주로 단축했다. 2019년 1월 한국 팀이 현장에 도착했다. 총 인력 230명, 장비 47대가 투입됐다. 벨기에 정부는 안전 기준을 강화했다. 방사능 수치가 기준치의 50%만 넘어도 즉시 중단한다. 한국 팀은 1차 시범 절단을 준비했다. 대상은 원자로 건물 외벽 일부였다. 두께 80cm, 면적 12제곱미터였다. 유럽 전문가 17명이 현장을 참관했다. 실패할 것이다. 우리도 못했다. 2019년 3월 15일, 첫 절단이 시작됐다. 음압 시스템이 가동되고 다이아몬드 와이어가 투입됐다. 12시간 후, 절단이 완료됐다. 방사능 먼지 확산율은 0.3%였다. 유럽 기준치의 1% 수준이었다. 참관했던 전문가들은 말이 없었다. 2019년 4월, 본격적인 해체 작업이 시작됐다. 한국팀은 원자로 건물을 64개 모듈로 나눴다. 각 모듈은 평균 무게 120톤이었다. 유럽 전문가들의 예상은 부정적이었다. 한 달에 모듈 하나도 힘들 것이다. 실제로 독일은 유사한 작업에 모듈당 6주가 걸렸다. 한국팀은 첫 달에 모듈 3개를 완료했다. 평균 절단 시간은 모듈당 72시간이었다. 독일 대비 절반 수준이었다. 더 놀라운 것은 안전 기록이었다. 3개월간 방사능 누출 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다. 유럽은 같은 기간 평균 4.2건의 경미한 누출이 발생했다. 벨기에 원자력 안전국은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팀의 안전 관리 수준은 유럽 최고 수준이다. 2019년 9월, 작업 속도가 더 빨라졌다. 한 달에 모듈 5개씩 처리하기 시작했다. 이유는 학습 효과였다. 작업자들이 절단 패턴을 최적화했다. 장비 세섭 시간이 초기 8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었다. 2020년 3월, 코로나19가 유럽을 강타했다. 대부분의 건설 현장이 중단됐다. 하지만 한국팀은 작업을 계속했다. 방역 시스템을 원전 안전 시스템에 통합했다. 작업자 전원이 격리 숙소에서 2주 단위로 교대했다. 감염자는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2020년 12월, 64개 모듈 중 48개가 완료됐다. 진척률 75%, 경과 시간 21개월이었다. 당초 계획은 48개월에 60% 완료였다. 계획 대비 일정은 절반, 성과는 1.25배였다. 투입 비용도 예상보다 적었다. 21개월간 사용한 비용은 6.8억 유로였다. 당초 같은 기간 예상 비용은 9.4억 유로였다. 28% 절감이었다. 유럽 원자력 협회는 2021년 보고서를 냈다. 한국의 모듈 분리 방식은 검증됐다. 독일과 프랑스가 기술 이전을 요청했다. 영국은 셀라필드 원전 컨설팅을 의뢰했다. 40년간 불가능했던 기술이 현장에서 증명됐다. 하지만 진짜 반전은 아직 남아있었다. 2021년 2월,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원자로 핵심부 경납 용기의 방사능 수치가 높았다. 측정값은 예상치의 3.7배였다. 기존 절단 방식으로는 안전 기준을 충족할 수 없었다. 한국팀은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고민했다. 첫째, 기존 방식 유지하고 일정 연장이었다. 방사능 수치가 자연 감쇄될 때까지 기다린다. 최소 18개월이 필요했다. 둘째, 새로운 절단 장비를 투입하는 것이었다. 원격 제어 로봇 절단 시스템이 필요했다. 개발 기간 6개월, 비용 2.3억 유로 추가였다. 한국수력원자력 내부 회의가 열렸다. 재무팀은 첫 번째 방안을 지지했다. 18개월 대기가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 기술팀은 두 번째 방안을 주장했다. 로봇 시스템은 향후 다른 프로젝트에도 쓸 수 있다. 논쟁은 3주간 계속됐다. 최종 결정권자는 사장이었다. 그는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요구했다.
기술팀은 일주일간 96가지 시나리오를 돌렸다. 대기 방식의 총 비용은 17.2억 유로였다. 로봇 투입 방식은 18.9억 유로였다. 단기적으로는 로봇 방식이 1.7억 유로 더 비쌌다. 하지만 장기 데이터는 달랐다. 로봇 시스템은 향후 5개 프로젝트에 재사용 가능했다. 5개 프로젝트 총 절감액은 8.4억 유로였다. 프로젝트당 평균 1.68억 유로 절감이었다. 또 다른 변수도 있었다. 대기 방식은 인력을 18개월간 유지해야 했다. 인건비와 현장 유지비가 월 2,800만 유로였다. 로봇 방식은 개발 후 인력을 60% 줄일 수 있었다. 사장은 2021년 3월 23일 결정을 내렸다. 로봇 시스템을 개발한다. 이유는 명확했다. 지금 비용이 아니라 미래 효율을 본다. 2021년 4월 로봇 절단 시스템 개발이 시작됐다. 한국팀은 독일 로봇 제조사와 협력했다. 목표는 방사능 환경에서 작동하는 원격 절단 로봇이었다. 개발 기간은 당초 6개월 예상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4개월 만에 완성됐다. 이유는 기존 산업용 로봇 기술을 응용했기 때문이었다. 새로 개발한 부분은 방사능 차폐 시스템뿐이었다. 2021년 8월 로봇 시스템이 현장에 투입됐다. 첫 테스트 대상은 경납 용기 외벽이었다. 두께 1.2m, 방사능 수치 기준치의 340%였다. 로봇은 원격 조종실에서 제어됐다. 작업자는 200m 떨어진 안전구역에 있었다. 절단 시작 6시간 후 첫 번째 섹션이 분리됐다. 방사능 먼지 확산율은 0.1%였다. 기존 방식 대비 8분의 1 수준이었다. 더 놀라운 것은 작업 속도였다. 로봇은 24시간 연속 작업이 가능했다. 인간 작업자는 8시간, 교대 근무였다. 실질 작업 시간이 3배 늘어났다. 2021년 12월, 경납 용기 해체가 완료됐다. 소요 기간은 4개월이었다. 대기 방식이었다면 18개월이 걸렸을 구간이었다. 14개월을 단축한 것이었다. 비용 계산도 달라졌다. 로봇 개발비 2.3억 유로는 그대로였다. 하지만 14개월 일정 단축으로 현장 유지비가 줄었다. 절감액은 3.9억 유로였다. 로봇 투입으로 순 절감액은 1.6억 유로였다. 당초 예상했던 1.7억 유로 추가 비용은 사라졌다. 오히려 1.6억 유로를 아낀 것이었다. 더 중요한 것은 미래 가치였다. 로봇 시스템은 프랑스 프로젝트에 즉시 투입됐다. 프랑스는 한국에 로봇 임대료 8,500만 유로를 지불했다. 독일도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금액은 1.2억 유로였다. 로봇 개발 비용 2.3억 유로는 이미 회수됐다. 영국은 셀라필드 원전에 같은 시스템을 요청했다. 예상 계약 금액은 3.4억 유로였다. 2022년 1월 한국수력원자력은 보고서를 냈다. 단기 비용이 장기 수익으로 전환됐다. 로봇 시스템 총 수익 예상치는 12.6억 유로였다. 초기 투자 대비 5.5배 회수였다. 18개월 대기 방식을 선택했다면 불가능했다. 지금 아픈 선택이 미래를 바꿨다. 2022년 6월 티앙주 원전 해체가 최종 완료됐다. 총 소요 기간은 3년 3개월이었다. 당초 계획 8년 대비 59%를 단축한 것이었다. 유럽 평균 해체 기간 23년과 비교하면 7분의 1 수준이었다. 최종 투입 비용은 14.2억 유로로 집계됐다. 초기 예산 18억 유로, 대비 21% 절감이었다. 독일 그라이프스발트 원전은 67억 유로를 썼지만 미완성이었다. 프랑스 브레누이 원전도 48억 유로, 추가 투입이 필요했다. 한국 방식의 비용 효율성은 유럽 평균 대비 4.7배였다. 벨기에 정부는 절감된 비용으로 재생에너지에 투자했다. 태양광 발전소 3곳과 풍력 단지 1곳이 건설됐다. 이는 원전 해체가 에너지 전환의 시작점이 된 사례였다. 안전 기록도 유례없는 수준이었다. 3년 3개월간 방사능 누출 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작업자 230명 중 방사능 피폭자도 없었다. 유럽 원자력 안전국은 이를 역사적 기록이라 평가했다.
환경 영향 측면에서도 차이가 명확했다. 한국 방식은 방사능 먼지 배출량이 유럽 방식의 8% 수준이었다. 주변 토양 오염도는 벨기에 기준치의 2%에 불과했다. 인근 주민 3만 명을 대상으로 한 건강 조사도 실시됐다. 방사능 관련 건강 이상은 단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다. 산업 파급 효과는 더욱 컸다. 한국이 개발한 로봇 절단 시스템은 국제 표준이 됐다. 2023년까지 7개국 14개 프로젝트에 기술이 수출됐다. 누적 수출액은 27억 유로를 넘어섰다. 국내 원자력 해체 산업도 성장했다. 관련 기업 23곳이 신규 설립됐고 일자리 1200개가 창출됐다. 고리 1호기 해체 프로젝트에도 동일 기술이 적용됐다. 예상 비용은 기존 방식 대비 42% 절감될 전망이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2023년 보고서에서 한국 사례를 분석했다. 한국 방식은 원전 해체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보고서는 한국 방식의 핵심을 3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음압 절단 시스템을 통한 안전성 확보였다. 둘째, 모듈 분리 방식을 통한 작업 효율 극대화였다. 셋째, 로봇 기술 투입을 통한 장기 비용 절감이었다. 유럽 5개국은 한국에 공동 기술 협력을 제안했다. 내용은 자국 원전 해체에 한국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었다. 2024년 현재 한국은 3개국과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왜 유럽은 40년간 실패했고 한국은 성공했을까? 첫 번째 차이는 문제 접근 방식이었다. 유럽은 기존 건축 해체 방식을 원전에 그대로 적용했다. 일반 건물처럼 위에서부터 부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원전은 방사능 오염이 구조물 내부까지 침투해 있었다. 부수는 순간 오염 물질이 대기 중으로 확산됐다. 한국은 처음부터 다른 질문을 던졌다. 어떻게 부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옮길 것인가였다. 구조물을 통째로 분리해 격리시설로 이동시키는 발상이었다. 이 접근법은 건축이 아닌 조선 기술에서 나왔다. 대형 선박을 블록 단위로 건조하는 방식을 응용한 것이었다. 두 번째 차이는 투자 결정의 시간 관점이었다. 유럽은 단기 비용 절감에 집중했다. 비싼 장비 개발보다 기존 장비로 천천히 작업했다. 결과적으로 공기가 늘어나고 총비용이 증가했다. 한국은 초기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입했다. 로봇 시스템 개발에 2.3억 유로를 썼다. 하지만 이 투자로 14개월 일정을 단축했고 재사용으로 수익을 냈다. 단기 손실을 감수하고 장기 효율을 선택한 것이었다. 세 번째는 안전 기준에 대한 태도였다. 유럽은 안전 기준을 비용 증가의 원인으로 봤다. 기준을 최소한으로 충족하는 선에서 작업했다. 한국은 안전 기준을 기술 개발의 동력으로 삼았다. 기준치의 50%를 목표로 설정하고 기술을 개발했다. 결과적으로 사고율 제로를 달성하며 신뢰를 얻었다. 네 번째는 지식 축적 방식이었다. 유럽은 각국이 독자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실패 경험이 국가 간에 공유되지 않았다. 같은 실수가 40년간 반복됐다. 한국은 시뮬레이션으로 96가지 시나리오를 미리 검증했다. 실제 작업 전에 이미 최적 방법을 찾아낸 것이었다. 이 원칙은 다른 분야에도 적용 가능하다. 문제를 근본부터 다시 정의하고 장기 관점에서 투자하며 안전을 기술 개발의 기준으로 삼고 시뮬레이션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티앙주 원전 해체는 단순한 기술 성공이 아니었다. 의사결정 구조의 우위를 보여준 사례였다. 2024년 현재 한국은 원전 해체 분야 세계 1위다. 40년간 불가능했던 기술을 3년 만에 상용화했다. 누적 수출액 27억 유로, 14개국과 기술 협력 중이다. 이 성과의 핵심은 단 하나의 선택에서 시작됐다. 2021년 3월 로봇 시스템 개발이라는 결정이었다. 당시에는 1.7억 유로가 더 드는 비싼 선택이었다. 하지만 그 선택이 14개월 일정 단축과 12.6억 유로 수익을 만들었다. 가장 비싼 선택이 결국 가장 효율적인 미래가 된 것이다. 유럽은 지금도 미완성 원전 해체에 매년 수십억 유로를 쓴다. 독일 그라이프스발트 원전은 착수 34년째 진행 중이다. 영국 셀라필드는 완료 시점이 2120년으로 예상된다. 초기 비용을 아끼려다
결국 더 큰 비용을 치르고 있다. 한국의 사례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진짜 효율은 당장의 비용 절감이 아니라는 것이다.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장기 구조를 설계하는 데 있다. 안전을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초기 투자가 결국 더 큰 절감을 만든다는 것이다. 티앙주 원전의 마지막 모듈이 격리시설로 이송됐을 때 벨기에 주민 3,000명이 현장을 찾았다. 40년간 공포의 대상이었던 원전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한국 기술자들은 조용히 현장을 정리했다. 그들이 남긴 것은 깨끗해진 부지와 검증된 기술이었다. 그리고 하나의 교훈이었다. 가장 비싼 선택이 때로는 가장 싼 미래가 된다. 이것이 티앙주 원전 해체 프로젝트가 남긴 진짜 유산이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세계가 가장 두려워할 한국의 힘은 무엇인가요? 댓글에 국뽕 충전이라고 남겨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